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이제 프랑스 대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정도의 예선전이라면 결선까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사라지게 하는 흐름인데요. 이것이 과연 향후 글로벌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프랑스의 전통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국가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 평등, 박애예요. 보통 이제 자유나 평화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가치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인데, 근데 갑자기 평등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죠. 박애 이게 이제 물론 정확한 내용들을 따져보면 인간애라든가 전우애나 동료애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박애라니요. 이게 국가 가치의 박애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죠? 이 근원을 찾아가 보면 역시나 1789년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1789년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굉장히 격변의 한 10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국가 내면 속에 깊이 침잠해 있는 게 프랑스의 전통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이에즈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국가가 맞는가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거의 혁명 군가라고 표현해도 맞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국가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파리 꼬뮌까지의 과정들은 군주정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 결국은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하는 흐름들이 근대 이후에 나타난 그런 최초의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결국 프랑스의 두 축은 공화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결선에 올라간 후보들을 보고 떨어지는 후보들을 보면 두 축에서 이제 크게 갈라지는데요. 일단 르펜은 전혀 좀 다른 흐름입니다. 반면에 마크롱은 일종의 공화 사회주의자 정도 수준의 그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피용은 공화주의자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 다른 후보는 사회주의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떨어진 그 후보들 중에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은 마크롱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멜랑숑은 아직까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의를 얻은 내용들 정도만 합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르펜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결선은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부터 알아봐야 될 터인데요. 이런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리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권의 프랑스 대선이 리스크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되었던 자본시장 흐름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채권이 강세, 즉 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당선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던 채권 시장, 즉 금리가 떨어지던 흐름들이 금리 반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마크롱이 어떤 후보인지를 알면 글로벌 리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더 알 수 있겠는데요. 중도 좌파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은행 간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해 전진하자 하는 것이 주요 경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글로벌 리플레이션 그대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월 한 달간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었던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증거로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제 다시 2.3%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 한반도와 리비아 쪽에서 나타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감소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그 투자 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훨씬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가려면 기관들의 지속적인 박스권 매매, 롱션 매매들이 끝나는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지수 인계치를 돌파해야만 그런 전체적인 시장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정도를 예상하고 시장에 참여하면 무난한 결과치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